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반소매가 좋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서쪽부터 다가오겠는데요. 시간대별 강수 형태 살펴보시면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게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에서 40mm의 비를 뿌리다가 그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방무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방무란 엷은 안개로 안개보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안개가 시정이 1km 이하인 반면 방무의 시정은 1km 이상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뿌옇기 때문에 오늘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라십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29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부터,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친 뒤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틀째 열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만 그 성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점과 설계 용역이 남발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현장에 잦은 민원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포항시가 지난 2011년부터 연구기관에 2천억 원을 지원했고 1,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지역 관련성이 부족하고 연구 성과가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비로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연관된 게 없다면 시비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좀 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철야 경기에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어.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집중 지원된 것은 최근 2, 3년이라며 미래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지만 미래에 우리 이제 후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게 포항에 철강이 어려우면 뭘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고. 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현장마다 민원이 불거진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어려운 것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나 요즘은 할 수 있는 설계도 대부분 용역을 준다며 설계 능력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것도 간단한 것도 용역을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요즘 또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책임 회피성 용역도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자체가 자꾸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책임 문제도 또 이렇게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도로 굴착 공사 뒤 허술한 복구와 농업용 지하수 관정 관리 소홀 그리고 감사자료 부실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모기리에 보상을 노린 주택 신축이 급증한 가운데 지역 유력 인사들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정보화사업단이 고모기리 주택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김창우 울진군 의원과 도경자 죽변면 발전협의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자녀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한울 1, 2호기 건설 때 집단 이주한 경험이 있는 덕천리 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이들 가운데 김모 씨 일가는 수십 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어제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울진군 의원 3명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정래, 안순자, 황유성 의원은 이달 초 평해읍의 특정 땅을 울진군이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울진군의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면서 포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철강업계 구조조정도 앞두고 있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포항철강공단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체 340여 개 공장 중에 가동 중인 공장은 300여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2단지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예년보다 통행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포항공단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 감소했고 수출은 34.7% 줄었습니다.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900여 명이 감소한 14,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된 철강 경기 침체로 생산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며 가동률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철강 업종의 침체를 넘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쓸 때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우리 지역 기업 간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8월 기업 활력 제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철강 업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철강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가 발표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평가에서 포스코가 7년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유치와 포스코 특수강 매각 등 기업 구조 재편 활동과 파이넥스 등 혁신 기술 활용,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와 원가 절감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신일철주금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12위에 올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 고입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입시는 300점 만점의 내신 점수와 270점 만점의 선발고사 점수를 더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100%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고등학생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입 선발고사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중학생들의 입학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의 한 마을 인근에서 40년 가까이 대규모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 업체가 올 연말 또다시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오봉산 자락의 석산 개발 현장입니다. 산봉우리에서부터 산허리까지 무참히 잘려나가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38년째 석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10만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져 원형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계곡물을 오염시키는 탁수 피해까지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비가 만약에 한 20mm만 와버리면 이 탁수를 전부 무단 방류합니다. 방류해가 기름물, 온갖 탁수가 다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계곡 아래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석산 개발 현장과는 불과 1km 거리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이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산 개발 업체는 올 연말 종료되는 허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반발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허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석산 개발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2018년 개통을 앞두고 최대 난공사인 1.5km 내수전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 구간 공사는 폭 8m 2차선으로 터널 3.5km와 교량 300m가 놓이며 관리사무소와 휴게소도 건설됩니다. 일주도로가 완공되면 선목에서 내수전까지 차량으로 10분 만에 갈 수 있어 1시간 30분 이상 되돌아왔던 불편이 사라지면서 연간 90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상수도 요금이 오는 8월부터 50% 인상돼 요금 현실화율이 기존 20%에서 31%로 향상됩니다. 울릉군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7,400원에서 11,000원으로 3,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울릉군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혜택을 3급 이상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백산에서 산나무를 캐다가 50대 남녀 2명이 실종돼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불법인데도 여전히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소백산 북서쪽 줄기 어뢰산 8분 능선의 골짜기 아래에서 경찰의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실종자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끼가 낀 바위를 밟고 실족해 5, 6m 벼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끝이니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청색 자켓을 입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있더라고요. 김 씨는 이틀 전 휴일 오전 일행 4명과 함께 산에 들어가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서 약초를 캐다가 3시간 만에 실종됐습니다. 실종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백산 연화봉 방향으로 산나무를 캐러 간 56살 박모 여인 또한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행방불명됐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산세가 워낙 깊고 험한 데다 수먹이 우거지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 수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나물 채취의 경우 주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고 안전 장비 없이 혼자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올 들어 따뜻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이름난 산마다 채취객이 빠르게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올 들어 비가 자주 내렸지만 최근 마른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과 강원 일부에 강수량과 저수율이 낮다며 울진과 영양, 문경 지역에 가뭄 상황 주의 단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농업용수의 경우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6%로 평균 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영양과 울진, 문경, 강원 영동 지역은 최근 강수량이 적어 저수율이 낮다며 오는 8월까지는 농업용수 가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하천수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바짝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를 완숙기에 수확하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배 농가들에게 수확 시기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 8개 품종을 연구한 결과 과실 껍질이 진푸른색으로 변하고 꼭지의 붉은색이 없어지는 완숙기에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성분이 가장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블루베리 농가들은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하고 품질과 수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자료가 없어 과실 껍질의 색깔 변화를 육안으로 판단해 수확해왔습니다. 얼마 전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앞뒤 맞지 않는 교육 정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981년 개교한 대구시 북구의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최근 4년 사이 본관과 후관 연결, 교문 현대화 등 시설 개선에만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1일자로 1.5km가량 떨어진 학교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학생이 149명에 불과한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와 합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폭이 더 이상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 거리라든가 인근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현황 등을 감안해서 그런데 대동초등학교는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나 높은 교육력을 인정받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도 최상위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애들이 학업 성취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진짜 지원 장려해야 될 학급이 지금 나는 대동초등학교라고 보거든요. 대구시 교육청은 대동초를 비롯해 내년 3월까지 학생 수 200명 이하의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등 4개 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복학교로 지정하고 큰 돈을 투자해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지역 주민과 단체가 입양받아 자율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과 꽃 가꾸기 사업을 하는 행복홀씨 입양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공원과 유원지 등 지역 명소와 도서 지역, 농경작지, 자전거 도로 주변 등이며 참여 희망단체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행복홀씨 사업에는 6개 시군 11개 단체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잇따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선 포항 스틸러스가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은 브라질 명문 구단 플라멩고에서 데뷔한 23살의 미드필더 무랄랴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소속 구단의 임대 영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랄랴 선수는 현재 원소속팀 플라멩고가 2부 리그팀으로 재임대한 상황이어서 선수 영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모두 31명의 후보자들에게 34억 6천여만 원의 선거 비용 보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도내 전체 후보자 34명 중 31명이며 선거 비용 전액 보전은 28명, 절반 보전은 3명이고 금액은 후보자가 청구한 44억 원의 78.6%였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통상적인 거래나 임차 가격을 초과한 금액과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 등 보전 대상이 아닌 비용 등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선관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가 편의성과 선거관리 비용 절감, 개표 결과에 따른 불신 해소 등의 각종 장점이 검증되면서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서비스 개시 2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850건이나 진행됐으며 평균 투표율 60%, 서비스 만족도는 9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통풍이 잘 되는 소재 반소매가 좋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서쪽부터 다가오겠는데요. 시간대별 강수 형태 살펴보시면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게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에서 40mm의 비를 뿌리다가 그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방무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방무란 엷은 안개로 안개보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안개가 시정이 1km 이하인 반면 방무의 시정은 1km 이상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뿌옇기 때문에 오늘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 29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전부터,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친 뒤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